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1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던 성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M은 점점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영상통화를 해도 별로 즐거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일 방비행으로 가니까 고속 전철을 타고 방비행으로 와라. 저녁에 나와 같이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아저씨들과 방비행의 에코투어를 왔었으나 정작 대중교통을 타고 온 적은 없었나 봅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방비행에 M이 오게 됩니다. 제가 잡아놓은 숙소 카운터에 말을 해놨으니 도착하면 거기에서 기다려라 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방비행에서의 삶의 궤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없애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오니 M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여정이 힘들었는지 자고 있더군요. 자는 M을 깨워서 어디에 가고 싶냐고 물으니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없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캐리어를 열어보니 이쁘고 화려한 옷을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셀카를 찍고 저에게도 수많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가전 포즈를 지으며 수백 장을 찍으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힐 때까지 반복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일을 할 때 손님들 사진 찍어주느라 사진이라면 진절머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사쿠라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과 사쿠라바를 간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M이 한국 아저씨들과 에코투어로 왔을 때 잠깐 시간이 나서 1시간 정도 짧게 갔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순전히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쁘게 차려입은 M의 모습은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사쿠라바에 가서도 사진 촬영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일러서인지 사쿠라바는 아직까지는 한산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M이 좋아하는 풍선도 마시고 전자담배도 마시고 이것저것 마시고 한참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이런 곳에 노는 문화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M이 저렇게 좋아하니 저도 좋아하는 척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M과 저는 방비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BNTN으로 가는 봉고차, 시외버스 같은 봉고차를 타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일정이 있어서 같이 비엔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엔으로 먼저 내려간 M은 제가 손님을 보내드리느라 공항에 있을 때 친구와 맥주 한잔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고당이라는 곳이랍니다. 이후에 고당은 삐마이 기간에 2번 더 갔던 곳인데 나름 BNT 안에서는 유명한 펍이더라고요. 공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고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한 명의 라오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포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소개를 하고 대화를 해보니 미혼모였습니다. 22살인데 벌써 애가 5살이랍니다. 애를 배계한 전 남친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살에 임신을 한 것일까라는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수많은 M의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일반인 친구를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미혼모라니. 그래도 M과 헤어지는 순간까지 저와 M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M의 절친이었습니다. M의 고향 친구라고도 하더라고요. M의 레이디 생활을 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고당 역시 음악의 데시벨은 굉장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시끄러웠지만 M과 처음으로 간 술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정말 라오스는 한국 아저씨들이 조용히 대화하며 술잔을 기울일 곳은 정녕 없나 봅니다.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에 와서도 한국 치킨집이나
한국 가게를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3월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취소가 되어서 3일간 시간이 났습니다. M이 어디론가 외식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그바라는 곳입니다. 롱비행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일전에 M이 골프 카지노팀 에코투어를 할 때 갔던 곳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M의 친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모이라는 친구였고 역시 댄사반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번 보았던 레이디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M의 친구는 죄다 레이디입니다. 거리가 먼데 기왕에 오는 거 택시를 같이 타고 오지라고 말했더니 M이 화를 냅니다. M은 제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저희 집에 레이디 친구들 불러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경계를 합니다. 제 눈에는 M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M은 본인의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라오스 여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성향이라는 것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아무리 마음이 없고 알리바이가 충분하더라도 눈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라오스에서 연애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는 중에 문자가 하나 옵니다. 선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저의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정작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보니 안경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짜잔 하고 안경집을 열었는데 도수가 들어간 안경이 있었습니다. 안경 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새로 맞출 때는 항상 시력 검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안경을 맞추게 됩니다. 이전에 지나가는 말로 제 눈의 시력이 디옵타 6.0 정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고지고대로 그 시력으로 안경을 맞춘 것입니다. 저는 오른쪽과 왼쪽의 시력이 달라서 안경 40년 끼는 동안 항상 안경을 맞추러 갈 때 도수 확인을 했는데 안경을 쓰지 않는 M은 그냥 물건 사듯이 안경을 하나 산 겁니다. 나중에 다시 안경 가게에 가서 안경 렌즈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경을 마련해준 그 마음이 고마워 별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바로 그때 M이 맞춰준 안경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저도 선물을 하나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아이텍몰로 향했고 M의 팔찌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한참을 고른 M은 마음에 드는 팔찌를 하나 골랐습니다. 손목에 찬 금팔찌를 흔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팔찌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답니다. 할 수 없이 또 그 가게에 가서 다른 팔찌로 교환을 했습니다. M이 변덕이 심한 편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이었고 그것마저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저는 성수기에 마지막 일을 하고 M은 소일을 하며 집에서 지냈습니다. 가끔씩 M의 사촌 S가 같이 지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니 M과 S 그리고 어떤 라오스 남자가 같이 마라탕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건실하게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S의 애인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현직 경찰이랍니다. 라오가 짧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가정이 있는데 S의 애인이라고 합니다. 지능적인 라오스의 끼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이 친구는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고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M의 민간인 지인을 두 번째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M의 고향 친구 포이의 친언니가 샐러드바를 오픈했다고 개업식에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M이 외출만 한다고 하면 심장이 덜컹하고 의심이 생기고 제때 집으로 돌아올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와 지내면서도 계속 딴짓을 하고 다녔으니 믿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M은 스스로가 당당하면 전화도 잘 받고 사진도 잘 보내줍니다. 반대로 당당하지 않으면 전화 안 받고 사진, 영상통화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진을 보내온 것을 보니까 레이디 일을 하러 가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후 이 샐러드 가게는 우리가 거의 출근하다시피 다녔던 저와 M의 일종의 아지터였습니다. M은 언제부터인지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전 부인한테도 몇 번 듣지 못한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런 한국어는 어디서 배운 것일까? 아마도 자신이 상대했던 한국 아저씨들에게 배운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몇 마디 한국 욕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하는 손가락 손짓도 몇 가지 알았고요. 그러니 이런 말, 행동은 듣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싫어한다 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점차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줄기는 했습니다. 언제쯤 M이 살아왔던 레이디의 그 과거, 그 세계에서 일반인의 세계로 끌어낼 수 있을까? 영원히 불가능한 것일까? 순간순간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때가 2024년 3월 12일 우리가 애인하고 같이 산 지 3달째 되는 때였습니다. 이 3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M은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2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깨알입니다. 라오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2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태국에서 M의 어머니가 올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강아지 간식이며 핸드폰 케이스며 라오스에서 잘 팔지 않는 것들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꾸역꾸역 보내줍니다. 물론 택배비며 물건값은 제가 지불을 했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돈을 보내는 방법이 있긴 한가 봅니다. 라오스에서는 가족끼리도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는 N분의 1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M의 어머니의 언니, 즉 M의 이모 2명이 시골에서 비엔티안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일 중이었지만 마침 2시간 정도 시간이 나서 이모님들을 뵈러 갔습니다. 병원 위치를 찾는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어플은 잘 사용하는데 구글맵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저는 못 알아들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리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모 2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할머니들 같았습니다. 라오스 시골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M의 어머니가 옵니다. 저도 2번 정도만 일을 더 하면 기나긴 성숙의 시절이 끝이 납니다. 4월이 되면 M과 정말 신나게 놀아야지 그동안 바빠서 못해줬던 거 실컷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정말 같이 라오스의 생활을 즐길 생각에 꾸역꾸역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이 친구를 만나러 간답니다. 이럴 때마다 심장이 덜컹합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친구야 같이 간다 어쩐다 일찍 와라 일찍 못 올 상황이면 전화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에 돌아온다는 M은 전화도 문자도 안 받습니다. 새벽 2시에 어느 술집에 있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절대 통화는 안 합니다. 예상되는 결론은 또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방에서의 1층 입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초췌한 얼굴과 빠른 걸음으로 집 골목으로 M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온 시간은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 지난 과거는 모두 끊고 일반인으로의 삶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저는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M에게 핸드폰이고 반지고 팔찌고 다 놔두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박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리고 왜 또 거짓말을 하며 몸을 팔러 다니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사정사정까지 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M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해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고 비난을 받으면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만 반응을 합니다. 당장 집에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나가는 M의 등 뒤에 강아지도 팔아버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M이 없으면 제가 키우지도 못하니까요. 또한 저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인형처럼 보듬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나가던 M이 다시 돌아와서 제발 강아지를 팔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벌써 강아지에게 정을 많이 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짐에 다짐을 받고 M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M과 같이 살면서 거의 헤어질 뻔할 때는 이때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M은 팔려갈 강아지가 불쌍해서 저를 떠나지 못했고 저는 저를 떠날 M이 불쌍해서 M을 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불쌍한 사람들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M과 헤어질 마지막 기회였고 찬스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6개월 후에 제가 어떤 마음고생을 할지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성숙이 마지막 팀은 골프팀이었습니다. 방비행 일정이 없고 BNTN에만 머무는 팀이었습니다. 저도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M의 어머니가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M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마침 바트가 있어서 만바트를 M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태국에 사니까 바트가 익숙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바꿔 주었습니다. 어차피 라오스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비용은 제가 낼 것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M에게는 배다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M의 어머니와 M은 넓은 이마를 가졌습니다. 그 남동생 역시 넓은 이마를 가졌더라고요. 요단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4살인지 5살인지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M의 어머니는 전혀 통제를 안 합니다. M은 어린 동생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제가 일부러 무섭게 대했습니다.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울든지 짜증내든지 휴대폰을 보든지 이빨은 죄다 썩어 상한 이빨이 하나 없었습니다. 동남아 여자들이 애를 키우는 표본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거의 방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19일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M의 어머니를 모시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사촌 S가 고향에서 왔습니다. S에게는 작은 이모니까 이모를 보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S의 애인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고향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M의 고향집을 가보는구나. M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자기의 모든 농과 집을 M의 명의로 했다는데 드디어 보러 가는구나.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어딘가에 들렀다가 간다고 말했는데 라오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저는 그냥 M과 같이 나간다는 생각에 신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M이 일러준 고향 방향과는 차가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거의 2시간을 가까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지난번 치과에서 봤던 M의 큰이모 2분과 이모부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여러 명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물으니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소에는 왜 왔냐고 물으니 M의 친오빠가 수감 중이랍니다. M의 어머니는 아들 면회를 라오스 일정을 첫 번째로 삼은 것입니다. 라오스는 관공서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바지, 여자는 씬이라는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저는 편하게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어디에 간다고 말을 해주지 않았으니 전혀 몰랐던 것이죠. 아쉽게도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과 M과 M의 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 모두 준비해온 라면이며 먹을거리 등을 가지고 교도소 안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S의 애인 둘이 바깥에 있는 식당에서 펩시콜라 한 병과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서 교도소 면회관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면회를 마치고 나오더군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친오빠 맞아? 그런데 왜 감방에 들어가 있어? M의 말로는 10대 때 사람을 죽였답니다. 지금 5년째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출소를 하냐고 물었더니 밖에 있는 가족들이 보증을 쓰면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M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였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분히 극단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성격이 급한 M을 보면 M의 오빠도 비슷한 성향을 가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M의 오빠의 면회를 마치고 식구 모두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M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또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도착한 곳은 M과 M의 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거의 점심시간이 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2025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13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3편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M의 고향은 비인태안 시내 기준으로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 때는 교도소를 들려서 가느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돌아올 때 거리를 재어보니 그 정도 되었습니다. M의 고향에 도착하니 지난번 치과에서 봤던 큰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어색한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M의 어머니는 여기저기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거기서 M의 고향집을 처음 봤습니다. 한 칸짜리 시멘트 건물로 지어지긴 했는데 짓다가 말기도 했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만들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촌 S의 집은 바로 옆에 있었으나 S의 부모는 근처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버팔로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논 옆에 집을 하나 더 지어 거기 지낸다고 합니다. 대략 30분쯤을 머물고 다시 차에 타라고 합니다. 가는 차 짐칸에는 오리 한 마리와 맥주 박스 그리고 스피커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비포장 골목길로 한참을 들어가니까 드넓은 라오스의 논이 보입니다. 대략 20분쯤 이동했을까요? 흐름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사촌 S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는 장소가 여기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싣고 온 오리는 어느새 죽어서 오리 목에서 피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오리의 털을 뽑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S와 M이 어딘가로 간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또 10분 정도를 이동하니까 아까 그 집보다 더 흐름한 원두목이 있는 논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처럼 긴 나무 3개를 대문 대신에 막아 놓았습니다. S는 익숙한 솜씨로 논 옆에 있는 텃밭에서 고수와 바질 같은 채소를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M의 손에 이끌려 M이 가리키는 넓은 논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자기의 논이라고 합니다. M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물려주고 태국으로 간 바로 그 땅이라고 합니다. 농사는 누가 짓냐고 물으니 이모들이 짓는다고 합니다. 가끔 S가 저희 집에 올 때 가져온 쌀과 찹쌀이 여기서 농사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쳐다보는 넓은 들판은 도시 사람인 저에게 있어서는 참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물소 떼를 끌고 한 명의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S의 엄마였습니다. 다만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새카맣고 주름이 깊은 것 말고는 얼굴을 보니
조금씩 비슷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대부분 어린데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리가 완전 분리되어 있었고 같이 온 M의 애인이 열심히 오리 바베큐를 굽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문화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남자가 바람피는 상대인 S의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가정 모임의 식사에 같이 참석해서 식사 준비를 도와준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긴 20대 초반의 M이 저와 사귀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상황이긴 하지요. 그래도 S의 애인과 S의 부모와는 살가운 대화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S의 남친은 열심히 오리를 굽고 있었습니다. M의 고향 시장에서 사온 새우 한 박스도 같이 숯불에 그 몸의 색깔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늘 완전히 일꾼으로 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사이 오면 닭을 잡는데 라오스는 오리를 잡는구나. 한국은 탕을 끓이는데 라오스는 바베큐를 하는구나. 이런 점은 한국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모부 2명은 오리가 구워지는 동안 집 앞 연못에서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연못 사이즈가 가로가 한 10m, 15m, 세로가 2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 작은 연못이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씨알이 큰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또한 도시 출신인 저희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서 밑도 보이지 않는 탁한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물에 젖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생활의 한 일부구나, 정말 익숙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소 같은 거는, 배추 같은 것은 라오스 김치라고도 하고, 오리 바베큐, 금방 잡은 민물 생선, 몇몇 익숙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접시에 담긴 빨간색 음식은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꼭 푸딩처럼 생겼습니다. 그 위에 가득 뿌려진 고수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리 피를 굳힌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와 같이 차 타고 온 바로 그 오리의 피란 말이죠. 오리 피도 먹는구나. 알아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던 시절에 오리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귀한 손님이 오거나 잔치가 있으면 먹는다고 하네요. 하긴 오리를 잡아야 오리피가 생기니까 비인티안의 로컬 음식점에도 이 음식이 있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오리피 한 숟가락 떠먹는 식으로 그 음식을 먹더라고요. 이빨에 가득 오리피를 묻혀 웃고 있는 M의 가족들을 보며 잠깐이었지만 이 가족은 드라큘라 가족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입에도 안 대고 쳐다도 안 봤는데 애고 어른이고 아가씨고 할머니고 정말 잘들 먹더라고요. 입가에 오리피를 묻힌 채로 말이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M과 저 S 그리고 S 애인 이렇게 4명은 비엔티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고 라오스의 시골과 M의 고향을 본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M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고향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M이 이렇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던 모습은 지난 3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라오스는 라오스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동시에 웬만해서는 결혼을 하든 어쩌든 라오스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라오스 일반인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애 결혼이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M의 집에 방문했을 때 M의 이모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M의 쇄골을 유심히 보고 M의 가슴, M의 배를 보며 하는 말이 아무래도 M이 임신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M의 생리 주기는 월말축입니다.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한 것도 아닌데 M이 레이디 일을 할 때 멸치 쉴 때는 생리를 할 때였고, 저와 살면서도 몇 번을 생리 주기를 말을 해줘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생리날부터 14일에 배란이 되니까 가임 시기는 2월 중순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와도 잠을 잤지만 그때는 M이 마지막 레이디 일을 하러 간 날과도 겹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문제로 마음을 많이 졸였던 것 같습니다. M의 성격상 손님이 강하게 요구하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디 일을 하러 갈 때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러 다닐 때는 그 일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해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M이 원래 하던 일이었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출신의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보면 항상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로 속을 끓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이모들의 정언을 믿게 되었고 저도 내심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M과 저의 나머지 인생을 라오스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M도 어느 정도 일반인의 삶을 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까지 생긴다면 정말 다시는 이런 문제로 저의 속을 끓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전자담배 피지 마라, 노란물 더 이상 먹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순간 울상이 되더라고요. 라오스에서 피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금단 증세가 당연히 있겠죠. 하긴 저조차도 담배 많이 피고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금단 증상은 무조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M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이때가 2025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14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4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신을 확인해 본 결과 불행히도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M의 이모들의 견해와는 다른 과학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 반, 불안 반에 휩싸여 있는 M은 안심했는지 서운했는지 알지 못할 표정으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기대 반, 실망 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기뻤었고 라오스에 M과 같이 할 미래를 꿈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등을 토닥거려주고 기다려보자, 또 생기겠지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M의 어머니가 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M과 S가 그녀의 애인의 차를 얻어 타고 M의 고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불상공은 조금 못 미쳐서 현지에서는 라오스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는 국수집을 들렸습니다. 라오스에 카오피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면과 다양한 육수의 국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냉면처럼 차가운 육수였습니다. 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수면이고 향이 좀 달랐지만 잔치국수 느낌이 났습니다. 이름이 분제킹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가량을 달려 도착해보니 M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M의 막내 이모가 하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허름한 미장원이었습니다. M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배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차에 나눠 타고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는 탕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별을 해야 하는 M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대접을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가이드 일을 하면서 자주 가는 곳이다 보니 예약도 제가 했고 배도 한 척 빌려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M과에서는 당원이라는 곳에 수없이 왔을 겁니다. 한국 손님들과 레이디들이 저녁 시간에 같이 놀러 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M의 틱톡에도 S의 틱톡에도 당원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차려입고 말이죠. 이렇게 일가 친지들이나 연인과 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M의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M의 어머니는 또 한 번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버릇이 없고 고집이 세니까 싸우지 말고 잘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M이 성격이 원래 그러한 것은 이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시간이 많이 생겼고 M의 어머니도 왔다 갔고 이제부터는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라오스에 여기저기 여행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일만 하고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행만 있었더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다 합니다. 같이 운동을 하러 가자 해도 힘들어서 싫다고 합니다. 도무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 요구한 것은 저녁에 술이나 마시러 클럽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간 곳은 클럽은 아니었고 뚫리스라는 아일리시 펍이었습니다. 유일한 민간인 친구인 폴리도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비엔티안에서 고당에 이어 두 번째로 뚫리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둘은 정말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밴드가 부르는 노래는 모르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모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굉장한 음치였고 고음 불가였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말을 조용조용히 해서 그런지 복식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목으로만 부르니 노래를 들으면 아기들 떼쓰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전자리에서 춤은 정말 신나게 추며 잘 놀더라고요. 벽에 걸려져 있는 TV엔 라이브로 맨유와 리버풀의 축구 경기를 방영해주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맨유 팬이 정말 많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축구를 룰도 모르고 라오스 출신의 프리미어리가 선수 하나 없지만 그냥 그날 뚫리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맨유 팬이었습니다. M과 폴리는 대략 3시간을 밴드 따라 열창하며 춤을 추며 젊음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오스 술집의 데시벨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오후까지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은 나도 태국 노래를 좀 들어야 되겠다. M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M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같이 놀려 다닐 수 있겠고 머리도 덜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M과 교감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태국 노래를 본격적으로 듣고 배운 시점은 M과 헤어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왕에 폴리와 두 분이나 만났고 폴리 언니, 즉 폴리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부탁을 하니까 같이 거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백삼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 골목길 한편에 자그마한 가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붙어 있는 그림들은 무지개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무지개 마크는 성소수자 마크입니다. 가게는 성소수자들이 모임을 주로 하는 곳이었고 손님도 거의 성소수자들이었습니다. 폴리의 언니가 동성연애자, 즉 성소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이후 M과 저의 아지트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하는 구성원을 알아보면 또이라고 불리는 폴리의 친언니와 오라고 불리는 고향 언니가 이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의 애인인 녹이라는 톰보이와 M의 친구 폴리, 이렇게 4명이 가게 2층에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이, 고, 녹, 폴리는 저와 M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교류를 하며 재미있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또이는 나이가 23살이고 이전 남친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말을 곧잘 합니다.
다리에 중국어로 문신도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전 애인, 즉 이 중국인에게 많은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또 이의 성 정체성이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라면 치를 들고 여자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라오스 여자 중에 팔이나 다리, 등에 중국어 문신이 있다면 이전 애인은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또 다른 보라는 친구는 나이가 훨씬 많은 27살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말 못생겼습니다. 꾸미기는 엄청 꾸미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찍어 발라도 일반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못생겼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 보였습니다. 자, 나머지 녹이라는 친구는 퉁퉁한 톰보이입니다. 여기에서는 요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녹의 집이 메콩 야시장 근처에서 실제로 식당을 해서 그런지 요리 실력이 훌륭했습니다. 이 가게는 나중에 삐마이 때 이후로 주로 놀러 가게 됩니다. 나머지 M의 친구 미호모 폴리는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로 택배도 하고 홀 서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이 친구들도 결국은 라오스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M이 헤어질 때 철저하게 M의 편에 서서 M을 위해 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과 함께 말이죠. M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라오스에서 만나 친해졌고 마음을 주었던 다른 라오스 사람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오스에서 저의 편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M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비엔티안에 극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텍몰 꼭대기 층에 가면 영화관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태국어 더빙 영화라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고 내용 역시 허접한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저의 느낌은 그냥 전설의 고향 수준 그 정도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한 4번, 5번 정도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파묘라는 한국 영화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화 보는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파묘는 더빙을 하지 않아서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파묘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들은 재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 영화를 보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M의 친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니라는 친구였습니다. 이후 이 제니는 M이 돈을 보고 저를 떠나게 되는데 영향을 많이 준 친구입니다. 라오스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라오녀의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들을 쓰리인이라고 합니다. 별명, 아명 이 정도 뜻입니다. 제니는 22살의 매력적인 아가씨였습니다. 몸매도 훌륭하고 얼굴도 이뻤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제니는 무슨 일을 하냐고 M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역시 레이디였습니다. M이 친구라고 소개하는 사람 중에는 일반인이 없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았던 인생이 그러니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는 만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2025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15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5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루는 M이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일은 지난번 영화를 같이 봤던 제니라는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장소는 오스카 클럽이라고 합니다. 오스카 클럽은 싫지만 라오스 사람의 생일 파티라고 하니 한 번쯤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M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M이 또 자제력을 잃고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신인 줄 알고 잠깐 끊었던 전자담배
노란물을 여전히 열심히 먹고 마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오스카 클럽에는 생일 파티에는 M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안민이는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뭐를 먹었는지 벌써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약이랍니다. 제가 따라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예쁜 아가씨들이 많았는데 M이 제 귀에 대고 살짝 말합니다. 생일 파티를 축하해 주는 여자들 모두 레이디들이라고 합니다. 하긴 제가 봐도 일반인 아가씨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얼마나 단골인지 클럽 DJ이며 춤추는 무희며 모두 내려와서 제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소위 말하는 뚝순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폰시노안의 홍태호 앞에는 유명한 찐쭌집이 있습니다. 라오스식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그냥 샤브샤브입니다. 다만 샤브샤브 용기가 항아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항아리 샤브샤브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M은 이 음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틈만 나면 여기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 가게는 한국 아저씨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물론 한국 아저씨들 옆에는 레이디들이 한 명씩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대 전후의 한국 아저씨들과 20대 라오스 아가씨들이 쌍쌍으로 샤브샤브 먹으며 소주잔,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뭔가 부자연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했던 여행의 목적에 맞게 여행을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고 비행기 타고 먼 라오스까지 오셨으니 말입니다. 하루는 M이 찜쭌집에 친구를 만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저희 방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즉 제 방과 같은 건물입니다. 친구 만나서 밥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아라 라고 말해주고 저는 방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밤 11시쯤 전화가 옵니다. 돈을 좀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보니 과관입니다. M을 포함해서 라오스 여자 3명이서 소주 7병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100만 킵 정도 나온 식사비를 결제를 하고 이 친구 집은 어디냐라고 물으니 우리 집과 같은 집이랍니다. 알고 보니 제가 2층 6호인데 이 친구들의 방은 1층 2호라고 합니다. 다음날 빌려준 돈을 갚으러 1층 2호 아가씨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그리고 콜라까지 줬습니다. 일단 M의 친구이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요. 이 아가씨들의 사는 방식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 이전에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냐고 물으니 애인이 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과 대화를 하며 이 친구들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향이 시골입니다. 깡깡 시골입니다. 그리고 비엔티안에 와서 보도방, 즉 마담에 소속돼 있는 곳에서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1층 2호방 두 아가씨들은 방비행 에코투어를 같은 M의 사진 속에서도 보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M의 전 직장 동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따라는 이름의 아가씨는 한국 아저씨 애인이 2명, 다른 한 명 라는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이름은 들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한 명의 아가씨 라가 조금 있다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애인이 라오스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한국 남자도 현재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남자 둘 다 동시에 라오스에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었더니 한국 남자와 같이 호텔에서 잠을 자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아니면 한국 남자가 라오스에 들어올 때 고향에 간다고 하고 다른 한국 남자의 스케줄을 조절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 명당 적게는 $300, 많게는 $500 이상씩 매달 보내준다고 합니다. 라오스 레이디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시간만 되면 저희 방에 와서 노란물을 마시며 M과 밤새도록 놀았던 친구들입니다.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가 되어야 집으로 갑니다. 이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말똥말똥하니 말입니다. 방은 항상 두꺼운 커튼을 가리고 있고 햇빛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점은 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자고 그때 일어나 뭐 좀 먹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흡혈귀인가? 우리가 이 친구들의 방으로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방에는 한국 남자들이 준 화장품이며 술, 과자, 영양제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말해준 대로 한국 애인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가씨들의 현재 인생은 M이 저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도나 가라오케에 가서 초이스를 받기 위해 열심히 집에서 화장을 하고 섹시하고 이쁘게 꾸며서 나갑니다. 그리고 초이스가 된 날은 아침에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생활이 진절머리가 나고 지치게 되면 스폰을 해줄 한국 애인을 찾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 유치해서 생활비를 받아서 사는 거죠. 전형적인 라오스의 낑 문화를 한국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의 사이즈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한국 남자가 슈가 데디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1층 아가씨와 함께 메콩 야시장에 가서 허접한 놀이기구도 타고 길거리 음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메콩 야시장 고수부지는 비엔티안에서 유일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M과 저는 오랜만에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할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M의 친구들 중에 일반인은 거의 없었으나 그래도 아예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삐마이가 다가옵니다. 저도 라오스에 와서 처음 겪어보는 라오스의 명절이라 내심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M은 페이스북에서 몇 가지 옷을 주문을 했습니다. 하와이 셔츠 2개를 주문하고 형광색 조끼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삐마이 때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나 길거리의 가게들이 하와이 꽃무늬 셔츠를 많이 팔고 입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삐마이 때 물을 뿌리고 맥주 많이 마시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명절 놀이를 경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올해 삐마이는 M의 친구 홀리의 가게에서 명절을 즐긴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삐마이 연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M과 함께 택시를 타고 홀리의 가게로 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아직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가게 앞 마당에는 조그만 튜브 수영장 같은 곳에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 하는 거지? 난생 처음 보는 놀이와 광경에 낯설었지만 한켠에 앉아서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2024년 삐마이 첫날인 4월 13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6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삐마이 첫날 조금 어두워지니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손님은 두 부류였습니다. 레즈비언 커플과 트랜스젠더 커플이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은 말씀드린 대로 쇼카트를 한 친구들이고 트랜스젠더는 아시죠? 남자가 여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제 평생
트랜스젠더를 제 근처에서 이렇게 가까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경험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남자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자로서 살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런 내용까지 물어볼 만큼 라오스어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친분도 없었습니다. 이름 정도 겨우 물어봤습니다. 여튼 적절한 시간이 되니 광란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최대 볼륨으로 올리고 초대되어 온 많은 사람들끼리 물을 끼얹고 지나가는 사람, 오토바이, 차들에게도 물을 붓는 것입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가까이 지켜본 저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명절을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하얀 가루를 바르고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만든 물을 덩어리에 부으며 즐거워하고 깔깔거리며 그렇게 재미있어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M도 여느 라오스 사람처럼 물을 부으며 하얀 가루를 뿌리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라오스의 명절 즐기기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술도 제가 먹는 주량 이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컵에 튀어 들어온 물을 먹는 건지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 뿌리고 물 맞으며 명절을 정말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밤이 늦도록 물 뿌리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래도 밤 12시가 되니까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스피커를 끄고 주변 정리를 하더라고요. 라오스 스타일인가 봅니다. 오늘 이렇게 먹고 놀면 내일은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까지 집에서 늘어져 있다가 M의 손에 이끌려 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또이의 톰보이 애인인 노게 가게로 갔습니다. 지금은 아마리 호텔에서 멀지 않는 곳에 조그만 로컬 푸드 가게였습니다. 벌써 집 앞에는 튜브, 수영장, 바켓스 등을 가득 차려놓고 고막 찢어질 듯한 음악을 켜놓으며 지나가는 차, 오토바이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제 또이의 가게에서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켠에 빗져 앉아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 톰보이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대부분 지극정성입니다. 여자인데 여자친구인 여자를 알뜰히 살뜰히 보살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대부분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 누구나 혹할 정도로 얼굴이며 몸매가 좋은 아가씨들이었죠. 제 평생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성소수자들을 만나다니. 여기서 한참을 물을 뿌리며 놀던 M은 친구 폴리와 가게 언니 보호와 함께 한 잔 더 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고당이라는 아일리시 펍이었습니다. 고당은 일전에 M과 한번 왔던 곳이라 익숙할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완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일단 고당의 실내는 장사를 안 했습니다. 외부에서만 손님을 받는데 완전 별천지입니다. 머리 위로는 안개 분수가 수없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비가 오듯이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0분 단위로 한 명이 무대 위로 올라가 소화전 호수로 흠뻑 젖은 손님에게 물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물의 양과 강도가 그냥 맡기에는 버거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컵에 따라놓은 맥주며 과자, 안주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라오스 사람들은 좋다고 소리 지르며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 따라 부르며 놀더라고요. 시간 단위로 DJ 그룹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음악의 스타일도 바뀌고 정말 지겹지 않게 즐겁게 그리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간 보우라는 가게 언니가 뭔가를 홀짝홀짝 마십니다. 스팅이라는 빨간색 스포츠 음료에 어떤 가루를 타서 소주 반잔 정도씩 마시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콜라겐은 족발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색깔은 약간 주황색 같이 보였습니다. 왜 먹냐고 물어보니 이거 먹으면 춤추는데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약간의 환각작용이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사람이 마음먹고 이런저런 약을 찾는다면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쉽게 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M도 홀리도 그 주황색 음료를 홀짝홀짝 먹으며 삐마이와 그들의 젊음을 불태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삐마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오후 늦게 일어나 친구 폴리의 가게로 갔습니다. 다들 잔뜩 꾸미고 있었습니다.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3355 메콩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이 통제되어 있었고 맥주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며 DJ가 고용된 곳은 어김없이 소위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 다 비슷비슷한 하와이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 M과 그의 친구들을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담배도 피워야 하고 사람 많은 곳에는 피기가 힘드니 조금 떨어져 걷다 보니 일행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한 곳도 우리 일행이 섞여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 여기서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또이를 따라간 부류, 그리고 M을 따라간 부류. 그래서 M과 가게 언니 보, 그리고 저 세 명은 어제 갔던 고당으로 또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 어제 거기를 또 간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결정권이 없으니 그냥 M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따라쟁이였습니다. 어린 여친과 같이 지내고 라오스는 모든 것이 새로우니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속 편안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이 묻거나 수증기가 끼면 정말 불편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불편한 거 투성이었는데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고당을 다시 찾았는데 M과 보는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어제와 같이 신나게 춤을 추며 맥주 마시며 놀더라고요. 저는 견디다 못해 혼자 밖으로 나와 고당 맞은편 노점상에 앉아서 검은색 국수 하나 사 먹었습니다. 약간 잡채 느낌이 났었는데 먹는 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춤을 추던 M과 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더러 어디 갔었냐고 따지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서 잠깐 나와 있었다. 국수 사 먹었다 라고 대답해도 M은 제가 딴짓하고 돌아다닌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류의 놀이는 제가 불편해하는 것은 M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M을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같이 있어줘도 M은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같이 재미있게 놀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재미있어 하지도 않고 재미있을 나이도 아니니 사실 힘이 들긴 했지만 M과 맞춰 주느라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M은 이런 저의 노력과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의 저의 행동에 지적을 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니 제가 다 받아줘야지요. 이렇게 2024년에 삐마이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삐마이가 끝나고 홀리의 가게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설날에 초대되어 간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M이 저더러 돈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파티했던 비용을 왔던 사람 수 N분의 1로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더라고요. 아, 라오스는 공짜가 없구나, 이런 문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계산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가 2024년 삐마이 연휴가 끝난 4월 16일이었습니다. 17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7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삐마이 이후로 M과 나는 홀리의 가게로 거의 매일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저녁 때쯤 가서 밥을 먹고 거기에 오는 라오스의 젊은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임도 하고 술도 먹으면서 말입니다. 같이 어울려 놀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일 파티에도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라오스의 한 명의 젊은이들 그 이상도 그 이하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가게에 상주하며 사는 4명과 M과 나는 삐마이 뒤풀이 겸 어느 신닷집에 가게 됩니다. 가게 이름이 엘레나였는데 골목길 안에 위치해 있어 한국 사람들은 찾아가기는 조금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지 맛집 느낌이었는데 라오스 현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와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은 철저하게 n분의 1이었습니다. 라오스 사람이라고 무조건 한국 사람에게만 돈을 내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 친구들은 장사도 하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이벤트가 모두 끝이 나고 진짜 둘만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라오스에 오자마자 일만 했습니다. 또한 다니는 곳만 계속 다녀서 비엔티안의 지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4월까지는 관광객도 없다고 하니 쉬자, M과 시간을 보내며 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니까 일단 걷는 운동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가량을 비엔티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아무리 많이 걸어도 9시 전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 9시만 넘어도 35도를 훌쩍 넘겨버려 밖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비엔티안 거리를 다니며 리얼 라오스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으나 M은 점점 무료하다고 합니다. 겨우 친구 폴리 가게에 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은 소파에 앉아 무의식 중으로 내뱉는 말이 재미없다 였습니다. M은 나와의 삶에 재미를 못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같이 있는 강아지도 가끔 만나서 노는 친구들도 결국은 이 친구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돌아다니며 그 시절을 동경을 하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재미를 느낀 살아온 궤적이 일반인과는 다르니 말입니다. 그래도 M은 무료함을 느꼈지만 바뀐 삶에 나름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일반인 친구도 만나 가끔씩 맥주를 먹으러 가고, 물론 레이디 일을 하는 전 직장 동료들이긴 하지만 집에 친구들이 종종 놀러 오기도 하고, 저와 함께 시홈 야시장, 메콩 야시장, 특히 아이텍몰에 있는 영화, 극장 등으로 문화생활을 하러 즐기러 다녔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에 만족을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M의 속은 알 수는 없으나 M은 M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M은 먹는 것이 부실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밥을 하고 나머지 부식 조금 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정도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물론 김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면 좀 지겹기는 해도 먹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M은 입이 짧을 뿐더러 전형적인 라오스 사람이라 제가 차려주는 이런저런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결국 M이 집에서 먹는 음식은 배달 음식 아니면 라면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M과 살면서 제가 만들어주고 끓여준 라면만 해도 몇 박스는 될 것입니다. 현지인과의 만남은 초반 불타오르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일상의 삶을 살게 되면 일단은 먹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M은 운동을 안 합니다. 특히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기초 체력이 매우 약합니다. 팔에 힘도 없고 콜라나 생수 뚜껑도 손으로 못 따서 이빨로 물어서 땁니다. 레이디 일을 하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오랜 기간 했으니 그 여파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토피가 있어서 노란물이나 콜라, 라면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날 밤에는 온 몸 여기저기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들, 음료수를 끊지를 못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생수잔을 들이대며 물을 먹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펩시, 미란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고 현지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맵고 짜게 먹습니다. M은 젊은이 주는 건강하고 싱싱한 매력은 없습니다. 야들야들하고 약해서 남자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M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의 사랑을 확인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외출을 하면 집에서 잠에서 깨자마자 저의 위치부터 확인을 합니다. 집에 언제 오냐,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옆에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을 해주며 또 안아주며 안심을 시켜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아틱해 보이는 이런 질문이 그때마다 대답을 해주기에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말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과거의 삶을 버리고 무료하지만 점점 일반인의 삶을 찾아가는 M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M은 제가 4월에 일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으니 불안했던지 자꾸 물어봅니다. 돈이 얼마 남았냐? 돈이 얼마 있냐? 사실 라오스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적지 않게 벌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졌던 여러 채무 관계를 정리하느라 몇 달 살 생활비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4월에는 원래 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었고 5월부터 일을 하면 되니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좌를 들여다본 M은 내심 불안했나 봅니다. 그래도 3,000불 정도면 방세 내고도 둘이 몇 달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자기가 다시 레이디 일을 해서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쁜 말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늙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M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고 저를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없으면 반지하고 팔찌 팔면 된다라며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저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방법이야 한참 잘못되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것만은 참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M에게 제 마음을 더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M의 또 다른 취미생활은 온라인 게임을 좋아합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말하자면 제가 1,000불이 넘는 좋은 게임기 하나 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인데 연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게임을 하고 또 게임을 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게임 중독 수준으로 온라인 게임에 빠져듭니다. 폴리의 가게에 가서도 저는 저대로 유튜브를 보고 놀고, M은 알지 못하는 여러 명의 접속자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M이 게임을 하고 노느라 새벽 2시, 3시까지 폴리 가게에서 머물다 왔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니 집에서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어쩌다 폴리 집이나 근처 친구 집에 가면 게임을 하느라 전화도 안 받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전화를 받을 시간조차 없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여자고 이 여자를 책임지고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을 저 스스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4월의 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때가 2024년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8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제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8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부터는 일을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라오스에 5월에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아니 라오스 전체가 일이 제일 없는 시즌이 5월, 6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조는 찬바람이 다시 부는 추석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오스의 여행 시장이 이렇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M과 그의 가족에게 이것저것 해줄 것이 많은데 또 1년을 기다려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M에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M과 저는 여전히 멋있는 카페며 맛있는 식당이며 또 저녁에는 홀리의 가게며 소 일을 하며 느긋하게 라오스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저대로 머리가 바빠지게 됩니다. 기왕의 시간이 났으니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월까지는 조금씩 촬영을 하며 업로드를 했던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라오스어를 공부를 더 하자.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을 할 때도 M과 살면서도 불편했던 적이 많았고 M과의 소통도 지금보다 조금 더 원활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라오스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고 마음을 먹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하루는 문득 M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달부터 생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M이 생리 불순이 있으니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라며 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이모들의 엉터리 진단을 경험한 적도 있고 말입니다. 며칠 후 M이 2줄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진짜구나. 내심 정말 기뻤습니다. 3월에 들었던 임신 소식보다 5월에 들었던 임신 소식이 더 좋았던 것은 M이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제 더는 M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좀 더 정상적인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같이 살아도 나가서 레이디 일을 하지 않아도 M의 삶 자체는 여전히 밤과 낮이 거꾸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M도 스스로 다시 다짐을 하였습니다. 노란물도 끊고 전자담배도 끊겠다고 합니다. 저는 103병원 근처에 가서 약을 사왔습니다. 하나는 엽산이었고 하나는 철분제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약인지를 모르겠으나 M은 약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M은 식사 습관은 불규칙했으며 뱃속에 아기를 키울 정도의 체력은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약 하나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약을 먹자마자 구역질하며 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을 약을 먹기 위해 시도하던 M은 어느 순간 약을 화장대의 한켠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게 됩니다. 노란물을 먹지는 않으나 한 잔 정도는 마시는데 전자담배는 쉽지 않나 봅니다. 제 앞에서는 피지 않는데 몰래 계속 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 담배는 피지 마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고 금단 현상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M이 아기도 생겼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라오스어를 공부를 하니까 상황별로
라오스 단어 정리를 하는데 M이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M도 뭔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전하고 나중에 유튜버가 잘 되면 너랑 나랑 반땡하자 라고 50% 50% 하자, 80 하자 희망도 심어줬습니다. 그때 구독자는 100명 수준의 아주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M과 놀러다니며 찍어 올렸던 몇 편의 구독자가 10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극적인 소재가 별로 없었고 채널의 컨셉도 제대로 잡아놓지 않아서 어설픈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의 상황을 정하고 라오스 단어를 10개 정도 정리를 해서 M의 도움으로 라오스로 기록을 하고 핀마이크 하나 없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둘이 얼굴을 가져다 대고 제가 한국어 읽고 M이 라오스로 두 번 읽어주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는 2편, 어떤 때는 4편씩 업로드를 하며 라오스 배우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M은 저의 유튜브 채널을 자리 잡게 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지만 그때 M이 곁에 없었다면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겠죠.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 이 채널이 더욱 성장을 한다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유튜브 수익의 50%는 M에게 주기로 했는데 M은 저의 채널을 자리 잡게만 해주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네요. 지금도 라오스 600단어 배우기의 라오스 여자의 목소리는 전 여친 M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듣지는 않으나 여전히 수많은 구독자들께서 제 채널을 찾아오시는 제일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라오스 600단어 배우기를 통해서이더라고요. 원래 저는 1000단어까지 만들고 싶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M은 실증을 빨리 내고 꾸준한 것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루 10단어, 20단어 녹음하는데도 짜증을 많이 내고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저의 계획대로 1000단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동시에 저도 라오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컨텐츠를 만드느라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차분히 단어를 정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기가 벅차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오스어를 너무 모르니 일일이 단어 하나 설명하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M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무료한 시간들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층에 사는 M의 친구들도 자주 우리 방으로 놀러 오기도 했었고 또 M의 친구 집에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조금 선선해진 저녁 시간에는 외출도 하며 나름대로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인이 배겼던 전자담배를 한 달 때까지는 잘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M이 임신을 했으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서 이 분야의 유경험자인 미혼모 폴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폴리도 백삼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폴리의 안내로 백삼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는 비엔태안의 산부인과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초음파로 M의 배를 검사를 하던 의사는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백삼병원 맞은편에 있는 베트남 병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00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돈 5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제가 이 돈은 무슨 돈이라고 눈으로 물으니 의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 발랐던 오일을 닦아내는 휴지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휴지값 5,000원도 아니고 500원을 달라는 이 어색한 상황이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던 5월이 지나가고 여전히 더운 6월의 한가운데였습니다. 19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9편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병원 맞은편에 있는 베트남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를 돌려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무배아 임신이라고 합니다. 애기지, 즉 자궁은 제대로 지어졌으나 태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없어도 자궁은 커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유산 같은 겁니다. 호르몬이 상승해서 임신 테스트기에는 양성으로 나오고요. 초음파상에서 애기집만 보이고 태아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애기집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임신 중절 수술 비슷한 것이죠. 저는 적잖이 실망했고 병원 베드에 누워있는 M이 한없이 가엾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볼록 나온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기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며 행복해 했었는데 오늘 이런 슬픈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의 정자의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M에게 미안해서 저 또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M이 태국의 어머니에게 시골의 이모들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수술이 끝날 때쯤 지난번 만났던 이모며 이모부며 많은 친척들이 그 먼 길을 이동해 여기 병원까지 왔습니다. 왔다고 한들 굳이 M에게 도와줄 일은 없었으나 라오스의 가족 간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 위안이 가장 크겠지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병원에 누워있던 M은 저의 부축을 받고 친척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시골에서 가족이 왔으니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고 일은 계속 없는 상태인데 손이 조카 사이가 멀리서 와준 친척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M은 침대에서 정말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프고 슬픈 유산의 아픔이 지나고 종종 서럽게 울던 M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M은 원래대로 기호식품을 찾게 됩니다. 노란물과 전자담배를 전에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동안 잘도 참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과 저는 불규칙하고 정신없이 사는 생활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루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으나 어느 순간 저도 M의 삶의 패턴에 물이 들어 저 역시 밤과 낮이 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것도 생활도 완전 뒤죽박죽 되어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한날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M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잠을 잡니다. 아침나절에 잠이 들었으니 저 역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가보니 경찰과 주인 아줌마 또 다른 라오스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이반이었겠지요. 뭐하러 온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문을 열지 말고 그냥 잠을 잤으면 되었을 것인데 결론은 저의 여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출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으나 라오스에서 젊은 라오스 여성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M에게 한참 혼났습니다. 왜 문을 열었냐부터 시작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비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M도 여자이다 보니 잔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그랬습니까? M의 사촌 언니인 S의 경찰 남친에게 도움을 청했나 봅니다. 사촌 언니 S는 고향에 간다고 했는데 3월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고 저희 집에도 놀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촌 언니 생일인 B마이 이전에 이 경찰 남친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애인이고 끼게 관계였겠지만 이 남친은 레이디 생활을 청산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사촌에서는 끝내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촌과 헤어져서도 이 친구는 의리가 있었는지 자기 시간을 내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점심 나절에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동네 미장원 베트남 아줌마도 와 있었습니다. 미장원 아줌마는 이미그레이션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도 콘지누한 동네를 전부 단속을 다 했나 봅니다. 그렇게 조수를 쓰고 많은 과정을 거친 후 벌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 일이 끝나고 나니 M이 수고했다고 그 친구에게 수고비를 챙겨줬는데 그 친구는 극구 사양을 하며 받지를 않습니다. 지난 3월에 M의 고향에 갈 때 기름값은 제가 모두 줬는데 그때는 잘 받더니 이번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사촌 S와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바쁜 그러므로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M과 헤어진 뒤지만 그 친구는 한 번 더 만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거의 신혼방이나 다름없었던 지금의 2층 6호 방에 5만 정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M의 말이 다음 달에 1층에 방이 하나 난다고 합니다. 그때 1층 방으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이사를 가는 거에 어렵지 않으나 지금 방에서 같이 산 시간이 적지 않은데 정도 들고 익숙해졌는데 말입니다. 특히 늘어난 세간살이가 적지 않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를 어떻게 날라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저뿐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M이 이사를 가자고 하니 가야겠지요. 새롭게 옮긴 방은 M과 이별할 때까지 살았던 방이고 M과 헤어진 후에도 6개월을 더 살았던 1층 4호 방이었습니다. 더운 라오스의 열기를 이겨내며 열심히 짐을 나르고 정리를 하는데 하루 온종일 걸렸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녁에 애매해서 M의 친구인 홀리의 가게로 갔습니다. M과 누군가가 한참 통화를 하더니 홀리의 식당에 한 아가씨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낯이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M의 틱톡 사진에서 본 친구였습니다. M이 방비행 에코투어를 단체로 갔을 때 있던 친구였습니다. 전 직장 동료, 즉 레이디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가 친척 모두 해서 3명이 레이디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2층 6호 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층 4호 방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이름이 다라는 레이디는 2층 6호 방, 즉 우리가 살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M의 좋아하는 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재미있게 지낼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M이 지나갔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의 불안한 예감대로 M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층에 살고 있던 다와 같이 레이디 일을 하기로 한 2명의 다의 친척이 비엔티안으로 오는 시기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 혼자서 방값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었나 봅니다. 저에게 한 달치 방세를 내어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떨어진 시점이라 앞날이 불투명했지만 그래도 M이 부탁을 하니 방값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300만 캡이었는데 방값이 6개월 지나지 않아서 350만 캡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떠날 때는 400만 캡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 50만 캡씩 방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1년가량 머무르다 보니 저에게는 350만 킵만 내어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400만 킵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오스의 방값은 그 퀄리티에 비해서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층에 친한 레이디 동생이 근처로 왔으니 M은 며칠은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시로 2층으로 가서 동생과 노란물 마시고 2층에 타는 저희 방으로 와서 노란물 마시고 틱톡 영상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은 라오스녀들의 주민등록 등본이고 틱톡은 놀이터입니다. 이 두 어플만 잘 파악하시면 라오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보내면 좋으련만 이별의 먹구름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별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M이 스스로 찾아갔고 저는 그것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사고와 판단력이 많이 묻어져 있기도 했고 모든 정신이 유튜브를 하느라 여기에 쏠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2025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20편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을 향해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M은 친구 폴리와 식당 언니들과 함께 고향에 간다고 합니다.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친구 폴리하고만 간다고 합니다. 고향집 근처에도 계곡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놀러 간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가니? 라고 물으니 갑자기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합니다. 폴리와 둘만 간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끼리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M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다른 한국 남자와 에코 투어를 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이디 일을 저를 속이고 또 한다는 것이었죠. 에코 투어를 가기 위해서 친구 폴리를 동원하고 고향으로 간다고 며칠 전부터 빌드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M은 벌써 떠나고 없었습니다. 에코 투어를 할 때는 보통 비엔티안에서 일찍 출발하니까요. 첫날 저녁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친구 폴리에게 전화하니까 폴리는 피곤해서 집에 있다고 합니다. M은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술 먹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M이 뭐하러 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보내온 사진은 고향집, 고향 동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영상은 짚라인을 타고 노는 영상이었습니다. 타고 있는 짚라인이 도착하는 곳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딱 서 있는 모습이 한국 남자입니다. M의 고향 동네는 외국 사람이 가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샌들 신고 간 M의 발은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에코 투어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M은 제가 그것을 알아차릴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M은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M의 거짓말과 행동을 보며 더 이상 M과의 일반인으로서의 삶은 포기했습니다. M은 이런 삶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아마도 1박 에코투어였는데 한국 손님이 비엔티안에서 하루를 더 추가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 저에게 또 거짓말을 해야겠죠. 이번 거짓말은 더 과간입니다. 고향집에 있는데 중국으로 결혼을 하러 간 친구가 자기를 만나러 고향집까지 일부러 왔다는 겁니다. 그 친구와 비엔티안으로 같이 돌아와서 같이 논다고 합니다. 비엔티안으로 오면 집으로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은 남자들은 빼고 여자들끼리만 놀기로 했답니다. 제가 찾아갈까봐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지요.
당연히 영상통화는 안 되고 결국 1박 2일 일정으로 간다는 M은 2박 3일을 몸을 팔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M,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그냥 외국에서 외롭지 않게 내 옆에만 있어라.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 뭐 그런 포기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는 레이디 다가 심각한 얼굴입니다. 같이 레이드를 하기로 했던 나머지 사촌 2명이 일이 생겨서 9월이 되어야 온다는 것입니다. M을 잘 따르던 동생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더니 M이 알고 있는 현지 라오스 가이드 등에게 연락을 해서 2층 레이디 다를 여기저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커미션 역시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계산은 또 정확하죠.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M이 갑자기 마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대로면 말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M이 일반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포기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송충이가 솔잎 먹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마담 일을 하며 용돈이나 벌어라. 그래도 또 어쩌겠습니까? 마담 일을 한다니 또 도와는 줘야 했습니다. 일단 2층 방을 임대료는 M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갚아줘라 라고 유예를 해주고 제가 내어주었습니다. 당장은 2층 레이디도 M도 돈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어디선가 아주 어린 레이디 3명이 또 왔습니다. 작년 댄사반에서 봤던 빠이라는 친구도 왔습니다. 다와 빠는 M의 절친이자 M을 잘 따르는 M에게 있어서는 오른팔 왼팔 같은 레이디들이었습니다. M이 건전하진 않지만 무언가를 해보겠다는데 2층 레이디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이불 등을 사라고 돈을 줬습니다. 전기도 설치해주고 옷걸이도 몇 개 사주었습니다. 마담은 레이디들이 숙소를 잘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M의 사촌 S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인 N이라는 레이디도 온답니다. 아니 친척들이 모두 레이디 일을 하는 건가?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M의 말은 사촌 한 명이 또 레이디 일을 하고 나중에 여기로 합류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M을 포함하면 사촌 4명이 레이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권장할 만한 직업이 아닌데 레이디 일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디 몇 명이 왔다가 갔다가 들락날락을 했고 이제는 5명이 고정으로 2층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좀 있고 대부분 관광업이라 열심히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비수기라 한국 손님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레이디들이 일을 하는 날보다는 일이 없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어김없이 저희 방으로 몰려 내려와 카드게임하고 노란물 먹고 음식 해먹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방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M과 둘이 가져야 할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디 4명, 5명이 늘어나니 그저 본 홍태우 방이 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노는 비용은 N이 마담을 하면서 번 돈을 썼고 저도 가끔씩 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생수를 먹어도 밥을 해도 음식을 사도 그 양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심심하고 따분한 라오스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역시 M도 레이디 직원들이 있으니 즐겁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건전하지도 않고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닌데 그때의 저의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5개월 이상 일이 없었고 성수기 때 번 돈 중에 남겨놓은 돈도 거의 바닥을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M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해줘야 했고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M이 조금씩 용돈벌이 하니까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고 곧 성수기 오니까 한두 달만 더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날 정신없이 유튜브 제작을 위해 글을 쓰고 집중하고 있는데 M이 날카롭게 저를 부릅니다. 강아지가 또 침대에다가 오줌을 쌌다는 것입니다. M은 잔소리가 심합니다. 잔소리가 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라오스 여자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라오스 여자는 집에서 서열이 1위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일에 간섭을 하며 지적질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저와 함께 살아주는 것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서 같이 사는 지난 세월 동안 모든 집안일이며 주변 정리는 제가 했었습니다. 항상 주장이 부딪히더라도 제가 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 저도 많이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자꾸 잔소리를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던 것이죠. 강아지를 좋아하고 키우면 관리는 M 본인이 할 것이지 왜 이런 것까지 저를 시키는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있는 강아지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M이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헤어질 뻔한 것도 막아준 강아지는 내진탕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죽은 강아지를 붙들고 오열하는 M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슬프게 울며 오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강아지를 M의 품에서 빼내 집 근처 공터에 혼자 가서 묻어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쓰던 물품도 같이 묻어주고 사료도 거기 부어줬습니다. 거의 7개월을 같이 산 강아지인데 죽어 늘어져 있는 강아지를 보며 제 마음도 엄청 아팠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으나 저의 나이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M은 며칠을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사촌에서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M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M은 조용하다 싶으면 그 강아지와 찍은 영상을 보며 혼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나쁜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M과 저는 의 삶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강아지의 죽음이 우리의 결별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24년 9월 초였습니다. 2부가 끝이 났습니다. 3부 21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